A의 여사건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사건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PA라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그때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 여사건이 훨씬 더 상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전체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서 우리가 관심 가지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라는 방식을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사건을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은 제가 크게 5개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 5개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특히 최근에 수능에서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총 9명의 학생이 있는데 청소당번을 3명을 뽑는 상황이고요. 이때 적어도 1명의 남학생이 청소당번으로 뽑힐 확률입니다.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올 때 여사건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지금 적어도 1명의 남학생이 청소당번이 된다라는 건 남학생이 1명일 수도 2명일 수도 3명일 수도 있는데 여사건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상큼합니다. 여사건은 남학생이 안 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직접 풀 수도 있겠지만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는 식으로 푸는 게 상큼하다라는 거고 전체 경우의 수는 9C3이 될 거고요. 여사건은 남학생이 안 뽑히는 거니까 여학생에서 3명을 뽑아야 되겠죠. 따라서 5C3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여사건의 확률이 된 거니까요. 끝까지 한번 계산해 보면 1 빼기 이제 9C3과 5C3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쭉 해가지고 풀어보니까 84분의 이제 10, 그래서 42분의 5가 되더라고요. 따라서 답은 42분의 37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에서 여사건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추억 떠오르죠? 명제단원에서 P 또는 Q를 부정하면 not P 그리고 not Q라는 걸 배웠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도 A 또는 B라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여사건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의 여사건이 A 여사건 그리고 B의 여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A 또는 B라는 문제를 풀 때도 여사건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일 먼저 고민해봐야 되는 건 A 또는 B는 합의 법칙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직접적으로 푸는 것보다 여사건이 좀 더 낫겠는데? 라고 해서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출제가 되더라 라는 거죠.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8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5명을 뽑습니다. 그때 A 또는 B가 뽑힐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물론 이 문제는 합의 법칙으로 풀어도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또는 B가 뽑힌다고 했으니까 A가 뽑힐 확률 구하고요. B가 뽑힐 확률 구한 다음에 A, B가 동시에 뽑힐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사건으로 풀어도 굉장히 상큼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사건은 A 또는 B가 뽑힐 확률의 부정이니까 A가 안 뽑힌다 그리고 B가 안 뽑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다 안 뽑히게끔 뽑으면 되는 거니까 여사건이 되게 상큼하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뺄 건데 여사건의 확률은 결국 A, B를 제외한 6명에서 5명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6C5가 될 거고요. 끝까지 계산하기만 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계산하면 답은 28분의 25라는 걸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가 들어간 문제를 풀 때도 여사건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때 굉장히 문제가 간단해지기도 하는데요. 이건 역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예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와 마찬가지로 A 그리고 B라는 거의 여사건은 명제를 떠올려 보시면 각각의 여사건을 취하고 또는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문제를 먼저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총 9명이고요. 2개의 근무조에 속해 있습니다. A조는 5명, B조는 4명이고요. 이때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A와 B에서 적어도 한 명씩 선택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물론 이 문제도 여사건을 활용하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풀면 되거든요. 적어도 한 명씩 선택될 확률은 결국 2명 1명 아니면 1명 2명 이렇게 뽑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런데 여사건으로 풀어도 상당히 상큼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사건 한번 구해볼 건데요. 일단 이 문제 상황은 A에서 한 명 이상 그리고 B에서 한 명 이상 뽑는 거기 때문에 여사건은 A에서 안 뽑는다 또는 B에서 안 뽑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자, 또는이니까 이제 합의 법칙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A에서 안 뽑는다라는 건 B에서 3명을 다 뽑아야 되니까 4명 중에 3명을 뽑는 거고요. B에서 안 뽑는다는 건 A에서 다 뽑는 거고.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A에서도 안 뽑고 B에서 안 뽑는 건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사건의 확률이 굉장히 계산하기 쉽다는 거고요. 그럼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고 분자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계산해보면 1에서 9C3분의 이제 분자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끝까지 계산해보면 9C3은 84고요. 자, 간단하게 계산할게요. 4C3은 4고 5C3은 10이니까 1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산하면 42분의 7이니까 답은 6분의 5다.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감이 좀 안 오시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여사건을 이렇게 독특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 수능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이제 여사건의 활용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익숙하시죠? 자, 이런 문제는 결국은 가라는 사건을 사건 A, 나라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A 그리고 B라는 사건입니다. 자, A 그리고 B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풀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통째로 여사건을 구해서 여사건의 확률을 풀 수도 있다라는 걸 유형 세 번째에서 다뤄봤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방법은 조금 독특하게 여사건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언제 쓰냐면 제가 지금 나 조건에다가 형광펜을 쳐놨는데요. 나 조건이 너무 여사건이 상큼하죠. 그러니까 이 나 자체만 보면은 10 이하의 여사건은 10일 이상인데 주사위 2번 던져서 더한 게 10일 이상이라는 건 11일 때랑 12일 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를 딱 봤을 때 둘 중 하나의 여사건이 너무 상큼하다. 그때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여사건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건 A 교집합 B죠. 이거를 구할 때 A에서, 그러니까 사건 A의 확률에서 제가 지금 빗금친 부분을 빼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사건 A의 확률에서 빗금친 부분은 뭐죠? 사건 A 그리고 B의 여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여사건으로 바꿨을 때 상큼한 거를 딱 캐치했으면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이해해보면 동전을 7번 던지는 상황이고요. 앞면이 3번 이상 나오고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나만 좀 여사건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가의 경우의 수에서 가를 만족하면서 나의 여사건을 만족하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우선 가의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건데요.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는 이거 자체도 이제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좀 더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앞면이 2번 이하인 이제 경우의 수를 세봤고요. 그럼 앞면이 0번, 1번, 2번일 거고 7개 중에 0개가 앞면이니까 한 가지. 한 개만 앞면일 때는 7C1, 2개만 앞면일 때는 7C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1-128분의 1 플러스 7 플러스 21, 즉 29가 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128분의
99가 되겠죠. 이게 가의 확률입니다. 이제 가를 만족하면서 나의 여사건을 만족하는 그런 확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가를 일단 만족해야 되니까 앞면이 3번인 경우, 4번인 경우, 5번인 경우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요. 이때 나의 여사건, 즉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앞면이라는 게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풀었던 거 기억나나요? 뒷면을 먼저 세워놓고 사이사이에 앞면을 끼워 넣는다 라고 생각해보면 5C3이 될 겁니다. 자, 앞면이 4번 나온다고 했을 때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역시나 앞면을 이웃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니까 뒷면을 먼저 세워놓고 사이사이에 끼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4개 중에 4개 들어가야 되니까 4C4. 자, 앞면이 5번이면 뒤 2개 사이의 공간에 5개를 넣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경우의 수는 이렇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로 2의 7제곱이었기 때문에 2의 7제곱분의 10 플러스 1, 따라서 128분의 11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가의 확률은 128분의 99였고요. 여기서 가를 만족하면서 나의 여사건을 만족하는 확률은 128분의 11이었으니까 계산하면 16분의 11, 따라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유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진짜 무슨 이야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이거는 바로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를 먼저 이해해보면 이 방정식의 해 중에서 C가 D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C가 D보다 클 확률인데요. 잘 보시면 문제를 풀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C가 D보다 클 확률하고 C가 D보다 작을 확률이 같죠? 나머지 경우는 C가 D랑 같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확률을 더하면 1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건이 3등분이 되는데 그 중에 2개가 같다 라고 하면 이 사건을 어떻게 활용한다라는 거냐면 1에서 C랑 D가 같을 확률을 빼면 이거 2개죠. 근데 이거 2개 같다 했으니까 이거를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푸냐? C랑 D가 같을 확률을 계산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9인데 C랑 D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C는 1 이상인 자연수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 경우의 수를 이제 중복조합으로 풀면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A, B가 0 이상이어야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1씩 빼줘서 방정식을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면 0 이상 8 이하가 될 거고 우변은 2를 빼면 되니까 5, 3,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랬을 때 중복조합을 적용해 보면 2H5, 2H3, 2H1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답을 구해보면 6, 4, 2 이렇게 될 거니까 12가 되겠죠. 따라서 바로 C랑 D가 같을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만 구해서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전체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볼게요.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1 이상이니까 1씩 빼주면 우변은 5가 될 거고요. 따라서 4H5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그럼 끝까지 계산해 보면 56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대입하면 C랑 D가 같을 확률은 56분의 12가 되겠고요. 이거 약분하면 14분의 3이니까 2분의 14분의 11 따라서 28분의 11이 정답이 되겠죠. 이번 영상 내용은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6건의 확률은 워낙 많이 출제되는 데다가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이 좀 내실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조건부 확률로 찾아뵙겠습니다.